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오렌티나와 볼로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2위의 피오렌티나입니다. 토리노를 2대1로 극적으로 잡아냈습니다. 토리노 수비진에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후반에 두 골을 몰아치면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죠. 중원을 잡고 꾸준히 상대를 몰아붙인 것이 주요했던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철저하게 강약약강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10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점유율을 잡는 경기에서도 공격진의 부진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10위권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멀티 득점이 1번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카브랄, 소틸, 카스토빌리, 쿼르타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그 위에 볼로냐입니다. 스페치아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방 라인이 초토화된 상태라 걱정이 많았지만 속공과 코너킥을 활용하는 실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는데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전방에서 아르나우토비치를 대체할 선수를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재경기에서 최전방을 책임진 선수는 모두 달랐는데 바로 소리아노, 지르크즈가 번갈아가면서 테스트를 봤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온더볼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꽤 잘 유린했던 지르크즈가 당분간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르크즈도 지난 경기 2호 슈팅은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결장자는 메델, 보니파치, 데실베스트리, 아르나우토비치, 산소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냐가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상당히 높지만 강호들에게 당한 것이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순항하고 있는 팀들보다 전방 성과가 뛰어난 유형의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볼로냐도 전방 라인에서 아르나우토비치의 대체자를 아직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음은 인터밀란과 AC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2위의 인터밀란입니다. 후반기 페이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무패를 달리던 나폴리에게 첫 패배를 안겼던 것도 모자라서 컵 대회에서는 가공할 득점력을 보여주던 아탈란타에게 무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다르미안 아체르비를 선발로 출전시키면서 수비진에 나름대로 휴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바스토니, 담브로시오가 다시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라 수비진의 퀄리티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나나가 주전으로 나서면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3백이 수비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늘어날 것도 장점입니다. 결장자는 브로조비치, 한다노비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5위의 밀란입니다.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소올로에게도 2대5로 패했는데 상대 에이스인 베라르디가 날아다녔지만 득점력이 매우 부족했던 팀에게 5골이나 허용했다는 점은 용납이 어려울 것입니다. 챔스권에서 내일 먼저 탈락하는 팀이 밀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세트피스를 포함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 고전하는 것은 여전히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0대4로 패했던 라치오전에서도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막지 못해 다실점을 허용해야 했고 로마전과 지난 경기에서도 세트피스 실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매냥의 대체자로 나서는 터터 루사노가 공백을 제대로 메워주고 있지 못한 것도 맞지만 수비진 대부분의 집중력이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장자는 플로렌치, 토모리, 매냥,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조비치가 빠졌음에도 인테레의 중원이 잘 돌아가고 있으며 후반기에는 수비력이 상당히 나아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란은 현재 압박 대응 능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이고 측면 크로스에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수비에서의 약점이 상당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테오의 복귀로 공격력이 어느 정도 살아난 것이 밀란의 위안거리입니다. 인터밀란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볼프스부르크와 민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7위의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전반기 두 경기에서는 11골을 퍼부으면서 호조였으나 2연패를 당하면서 다시 기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물론 최근 두 번의 경기 상대였던 브레멘과 우니온 베를린이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긴 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려는 습관이 있어 실리적이었던 브레멘과 우니온에게는 고전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언이 볼프스부르크와 비슷한 유형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고 볼프스부르크보다 한 체급 위의 팀인 것을 감안한다면 볼프스부르크의 플랜이 바이언에게 통할 가능성도 그리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결장자는 카스텔스, 은메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위의 바이언입니다. 마인츠를 4대0으로 잡아내면서 오랜만에 바이언다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칸셀로를 영입하자마자 선발로 출격시켰고 올 시즌 처음으로 3백으로 나섰는데 전반에만 3골을 퍼부으면서 후반에는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까지 줄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바이언의 부진에는 라이트백에서의 아쉬움이 있었기에 칸셀로가 지난 경기에서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칸셀로가 중원 싸움에도 가담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동안 홀로 중원을 외롭게 지켰던 키미히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결장자는 리카, 노이어, 마즈라이, 마네 선수가
협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칸셀로의 임대 영입으로 고민이었던 라이트백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언더래핑으로 중원에 힘을 줄 수 있는 칸셀로의 합류로 중원 미드필더들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중 경기로 인한 피로도도 지난 경기 전반에 3대0을 만들면서 후반에는 로테이션을 시켜주었기에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뮌헨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